AI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뭔가 AI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나도 도태될 것 같다는 생각에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동일합니다. 저는 원래 입시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AI 공부를 계속 미루고 미뤘었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미룰수록 너무 이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감, 압박감이 계속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히 제가 운영하던 회사를 잠시 멈추고 AI에 정말 올인을 했습니다. 저와 같이 AI 때문에 정말로 불안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하루에 막 10시간 이상씩 AI를 공부하고 엄청나게 많은 워크플로우를 구축하면서 좀 깨달은 점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해볼까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AI 때문에 좀 뒤처지는 느낌, 그리고 불안했던 분들도 어느 정도 그 불안감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시대의 오해, 그리고 AI 시대에 우리가 비전공자로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AI에 대한 환상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AI가 대신해주면 좋겠다. 이거 AI한테 한번 시켜보자 하고 GPT와 제미나이와 막 씨름하면서 싸울 거고, 그리고 AI를 다루면 뭔가 멋있어 보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AI로 무언가를 잘 다루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자동화를 시키면 되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내가 계속 뒤처지는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게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느꼈던 점은 바로 이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경험에서 나온다라는 건데요. 좀 설명해 드리자면, 만약에 제가 오은영 박사님한테 정말 그 심리 상담이나 아동 발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한테 자동화 툴이나 뭐 이런 걸 잘 줘가지고 유튜브 스크립트를 만들라라고 하면은 되게 잘 만드실 거예요. 본인 경험이나 본질이나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걸 저한테 뭐 심리학도 배운 것도 없고 이런 사람한테 그거를 줘버리면 그냥 여러분들이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는 게 낫지, 굳이 제가 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그 차이가 엄청나게 심해집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건, 만약에 여러분들의 일이 대부분 있으시겠죠? 뭐 나만의 분야가 있을 텐데 그 분야에 대해서 쌓아놓은 경력과 노하우는 절대 무시 못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앞서갈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뒤처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웬만하면.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 본질에서 나온다는 것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잘 해보면 된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저도 사실 AI가 있으면 뭔가 되게 효율적으로 하고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도 막 회사가 자동으로 막 다 돌아가고 이런 걸 원했던 사람인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건 아니고 오히려 자동화를 시켜 놓으니까 또 할 것들이 나옵니다. 사실 생산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될 게 더 있고, 물론 더 좋긴 하죠, 효율이 좋아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따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는 정해진 일에는 자동화가 최고다입니다. 우리가 이제 LLM 모델을 만들면 대부분 뭔가 글을 작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질문들을 한다거나 뭔가 수학 풀어준다거나 뭐 이런 거로 되게 많이 쓰는데, 당연히 그것도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근데 저는 가장 좋은 건 우리가 하기 귀찮은 일들을 대신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메일 관리라든지 고객 관리, 특히 뭐 CS 처리 같은 것처럼 내가 되게 귀찮은 것들, 막 노션 들어가서 막 클릭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AI가 자동화로, 즉 정해진 일들, 정해진 잡무들을 AI한테 시키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자동화를 하고 정말 큰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좀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AI 쓰는 사람은 정말 시간 많이 아껴서 생산성 엄청나게 좋아지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계속 뒤처지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본질에 따라서 어쨌든 결과값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요. AI를 잘 쓴다고만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엄청나게 성장하거나 그런 것도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는 단순히 도구예요. 저희의 능력을 조금 더 레버리지를 땡겨서 더 곱하기 2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곱하기 2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할 때 레버리지 많이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떨어질 땐 2배로 떨어지고 오를 땐 또 2배로 오르는 그런 게 이제 AI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러면 그 AI를 어떻게 공부할지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코드 툴을 먼저 다루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LLM 모델 많이 만져보셨죠? LLM 모델은 저희가 아는 뭐 제미나이나 GPT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친구랑 당연히 대화 한 번쯤은 해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과 대화를 해서 프롬프팅도 잘 하시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내 시간을 많이 아껴주는 건 업무 자동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업무 자동화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즉 업무 자동화라는 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막 이메일이 오면 카톡을 보내고 노션에 기록하고 이런 걸 업무 자동화라고 하는데, 원래 이거 옛날에는 우리 개발자분들이 하셨어요. 코드를 짜가지고
가지고 코딩 막 하면서 엄청 어려운 거, 이해도 못하는 거, 저희는 이해 못하는 거 막 그런 것들을 해서 하셨습니다 원래. 근데 지금은 조금 더 편해졌죠. 비전공자분들도 할 수 있게끔.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 자동화가 저는 결론적으로는 시간을 줄여주고 지금 우리 시대에 사용해야 되는 본질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노코드 2부터 먼저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도 아마 드실 거예요. 이거 어차피 나중에 LLM 모델, 뭐 제미나이 GPT도 MCP 기능 넣고 AI 에이전트 기능 넣어가지고 이제 막 다 자동화 되던데, 맞아요. 될 겁니다. 그리고 아이언맨에서 나오는 그 자비스처럼 바뀔 거예요, 세상이. 예를 들어서 제가 약속을 잡을 때도 저 친구한테 몇 시에 약속해줘 하면은 하고, 저 친구한테 돈 송금해줘 하면은 다 될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와요. 어쩔 수 없이 오게 되어 있고 모든 빅테크들이 다 그런 시대를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시대가 오기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릴 건 아니잖아요. 그 시대 속에서 사실상 도태가 되는 사람들은 도태가 되고 그 흐름에 탑승한 사람들은 또 잘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어떤 자동화를 할지를 알기 위해서는 AI가 어떻게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가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만약에 오류가 발생을 중간에 하면은 저희가 AI한테 당연히 물어보겠죠. 어떤 게 오류가 발생했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를 물어보겠지만, 제가 조금 이따가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겠지만, 오류를 관리를 할 때 그 메커니즘을 모르면 더 문제가 커집니다. AI한테만 의존을 하게 돼서 내 주관이 아예 없이 AI한테 그냥 다 맡겨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생각보다 오류도 나오잖아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더 빨리 가고 더 정확하고 더 효율적으로 AI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 AI의 로직, 즉 워크플로우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워크플로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텔레그램에서 뭐 오면은 그 보이스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제미나이가 그거를 분석해서 GPT한테 넣어주고 GPT가 그거를 분석해서 또 텔레그램에 보내주고, 이런 메커니즘을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크게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잘 아는 바이브 코딩이 있습니다. 커서와 클로드 코드,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는 건데, AI와 함께 코딩을 하는 게 바이브 코딩이에요. 즉 쉽게 말하면 AI한테 자연어로 나 지금 뭐 트루 캠퍼스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그 친구가 우리가 원래 하던 개발자분들이 막 코드 입력해서 하는 걸 대신해서 걔네들이 입력을 해주는 걸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거고요. 노코드 툴 같은 경우는 이렇게 NLN처럼 저희가 직접 이렇게 보면서 퍼즐을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게 옛날에는 다 이 코드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퍼즐을 조각을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이 노코드 툴을 먼저 하라고 하냐면, 바이브 코딩의 문제점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코드어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코드를 읽을 줄 모르잖아요. 저는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코드가 아랍어처럼 보여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적으로 AI한테만 의존해야 돼요. 오류가 뭔지도 몰라. 오류가 발생했대. 그럼 네가 알아서 처리해줘. 이게 되게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바이브 코딩 하다 보면 막 이상한 문구 막 엄청 막 쌓여요. 막 이상한 파일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비전공자분들에게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노코드 툴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고 어디서 오류가 생겼는지도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코드 툴을 하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노코드 툴을 한 다음에 바이브 코딩으로 넘어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공자분들은 당연히 이거 하시겠죠. 당연히 너무 쉬우니까 그분들한테는. 그래서 노코드 툴부터 하시고 로직을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바이브 코딩도 넘어가면 좋을 것 같지만, 지금 우리 단계에서는 이 메커니즘을 알아야 미래에 생존하기 때문에 노코드 툴만 사실 잘 다루더라도 여러분들이 꽤나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노코드 툴을 배우면 두 번째로는 프롬프팅을 배우는 겁니다. 자, 프롬프팅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AI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막 시스템 메시지라고 입력을 하잖아요. 당신은 마케팅 팀 AI 에이전트고 도구는 이런 거 쓰세요.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력하는 것을 시스템 메시지라고 하고, 이런 걸 프롬프팅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왜 프롬프팅을 배워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업무 자동화 이런 거 하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친구한테, 에이전트라는 친구한테 어떻게 명령하느냐에 따라서 이 효율이 달라집니다. 즉 우리가 효율이라고 하면 토큰값, AI 모델들도 계속 돌리면 돈 같은 걸 사용해요. 근데 우리가 지시를 잘못 내리면 얘네들이 생각을 많이 할 거 아니야. 계속 막 머리 돌아가면서. 그러면 돈을 더 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저희가. 네. 그러니까 토큰 값을 많이 쓰는 거고, 두 번째로는 시간이죠. 우리가 애매하게 작성하고 프롬프트를 막 대충 작성해버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문제는 정확성이 가장 떨어집니다. 그래서 프롬프팅을 잘해야 되는 건 효율 및 정확성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워크플로우를 하나 만들 때도 이 친구가 돌아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정확도로 떨어지면 사실 이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워크플로우를 만드는데도 이 AI가 당연히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 AI 에이전트를 만들 때 프롬프팅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뭐지라고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AI 에이전트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뭐냐? 우리 자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비스 보면은 우리 아이언맨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전화 걸어줘 하면 전화 걸어주고 막 대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AI 에이전트는 직접 행동을 하는 걸 에이전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GPT나 이런 친구들 원래 행동을 못했어요. 지금은 하지만. 근데 앞으로 바라보는 미래는 다들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AI 에이전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보면 입력값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번 주 날씨 알려줘 입력값일 거고 그걸 에이전트가 받아서 처리를 하고 결과값으로 또 뭔가를 주겠죠. 근데 그 안에 에이전트는 뇌랑 정확한 지시가 필요합니다. 이 뇌라는 건 어떤 거냐면 LLM 모델이에요. 즉 GPT나 제미나이 같은 성능 있잖아요. 이 친구들의 성능, 이 친구들이 뇌가 되는 거예요. 머리의 뇌, 성능, 기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시를 정확히 해줘야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원하는 건 뭐 경제 관련된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AI를 만들고 싶은데 갑자기 그 AI한테 너는 입시 관련된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답변이 이상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정확한 지시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 핵심인 툴이라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까지 알려줘야지 에이전트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실제로 NNN에서 좀 보여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이 전에 입력값이겠죠. 여기서 입력값이 들어올 거고 이 마케팅팀 에이전트라는 이 친구의 모델이 GPT 4.1이에요. 그 다음에 이 친구의 메모리는 이건 어떤 거냐면 설명이 복잡하실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원래 쓰는 GPT 그 다음에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그 친구의 클라우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화를 기억할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은.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가져오는 이 모델은 성능만 가져오는 거고 기억 장치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 장치도 이 에이전트 만들 때 넣어줘야 된다는 거고요. 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툴을 실행을 시키라는 겁니다. 즉 스레드 자동화, 즉 스레드가 자동으로 포스팅 될 수 있도록 제가 설계를 해둔 건데 이 친구가 이걸 실제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결과값을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를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업무 자동화를 하는 건 NLN이나 메이크 자피어 같은 걸로 많이 하지만 그 안에서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선 프롬프팅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두 가지만 잘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웬만한 다른 데 가서 나 좀 AI 좀 만진다, 나 좀 업무 자동화 한다는 무조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잘 배우셔도 여러분들이 AI 시대에서 저는 크게 뒤처지는 거라고는 생각이 들진 않고요. 물론 어렵죠. 이 두 가지를 배우는 게. 그래서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영상이나 이런 강의들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보고 좀 잘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비전공자로서 NLN 처음 만질 때 진짜 아무것도 몰랐고요. 하나 워크플로우 만드는데 2주 넘게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계속 좀 보다 보니까 옛날엔 다 따라만 했는데 지금은 제가 원하는 저만의 무언가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어떤 고객분들의 무언가를 또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런 상태로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아직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거고 여러분도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는 AI 시대의 생존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첫 번째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동화 메커니즘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프롬프팅 기술을 배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직무별로 나눠질 것 같은데 만약에 본인이 사업을 하시거나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그 자동화 이거 아까 저희 NLN이나 이런 거 업무 자동화 그 다음에 프롬프팅에서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하세요. 저도 이제 회사를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확보를 했어요. 잡일 같은 거 막 해야 되는 것들을 좀 워크플로우로 시간을 많이 확보를 했어요. 근데 그 시간을 대신에 본질을 강화하는 더 많이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AI라고 하면 AI 공부하는 시간을 더 많이 써야 될 거고요. 그리고 내가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도 스크립트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릴스를 만들거나 유튜브를 만들어도 저는 인간이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은 나만의 이야기고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잘 보여줘야 그게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많이 쓰는 걸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조건 나를 노출해야 된다는데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사업하고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영상으로 노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AI가 발전됨에 따라서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은 평균으로 회귀할 겁니다. 즉 어느 누구가 텍스트를 쓸 때도 글을 쓸 때도 대부분 AI를 토대로 쓰잖아요. 그럼 AI가 나오는 결과값들이 대부분 다 비슷하게 될 거고 그런 평균값이 맞아지면 쿤세 법칙으로 인해서 다 평균값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사업하시는 분들 프리랜서 분들이 생존하기 위해선 영상을 무조건 찍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영상도 나중에는 그 지금처럼 뭐 사람보다 사람 나온 영상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이 인간의 한 스토리가 사실 가장 보고 싶은 거잖아요. 아무리 이 사람이 실력이 좋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뭔가 매력이 없으면 사실 안 보게 되잖아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상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직장인분들은 사실상 이거죠. AI 자동화를 배워서 회사의 업무 시간 단축에 기여를 해봐야겠다라는 게 첫 번째일 수 있어요. 왜냐면 회사들이 다 많이 원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직장을 가져본 경험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제 회사분들은 대표님들은 대부분 자동화를 많이 하고 싶어 하죠.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직원의 인건비가 크잖아요. 힘들어요. 직원 인건비 나가는 거 막 피가 말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를 하길 원하시고 최대한 직원을 적게 뽑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내가 직원이라면 직원분께서 AI를 잘 다뤄가지고 뭔가 이 회사에 이런 걸 업무 단축 시간에 기여를 하면은 매우 좋아하실 거다, 대표님들께서.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직장은 뭐 필요 없고 나만 이제 워라벨 혹은 뭐 이제 부업 같은 거 하고 싶을 때도 사실상 이런 NLN이나 이런 거 잘 배워놓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뭔가 좀 어렵게 하고 귀찮아하는 것들을 나는 되게 쉽게 성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크게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취준생분들은 사실 두 가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I 시대에 경력직을 손으로 하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현실이죠. 초보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을 사실 뽑을 바에는 차라리 AI를 뽑아서 뭔가를 하는 게 더 맞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사들도 점점 규모를 좀 작게 경량 사회로 만들어가고 경량의 그런 문화로
하나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AI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신입인데 AI를 잘 다룰 수도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나 이런 게 완성이 되었다면 그러면 확실히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준생 분들은 이런 것도 좀 잘 다뤄보고 NLN이나 이런 거 워크플로우 구축하는 방법들 좀 잘 다루시면 나중에는 도움이 안 될 게 없어요. 뭐 이게 다 AI가 나중에 대체한다? 알아요. 근데 누군가는 또 그걸 관리를 해야 돼요.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해놓으면 안 좋을 건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AI를 공부하고 나서 좀 가장 크게 느꼈던 점들, 그리고 AI 시대에 좀 가장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특히 AI를 잘 쓰는 사람들, 저도 좀 바뀐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고객을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좀 쉽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입장에서 되게 쉽게 이거 만들었네? 라고만 생각을 하지 상대방은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저는 이게 유튜브 쇼츠 시장에 그런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제 쇼츠 자동화 치면은 뭐 말이 나오잖아요. 쇼츠 자동화하는 방법, 뭐 얼마 벌었다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물론 당연히 이걸로 저는 돈을 충분히 벌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당연히 돈 많이 번다고 생각은 하지만, 뭔가 이게 고객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고객들 입장에서 내가 진짜 사업의 주체라고 했을 때 고객들 입장에서 뭐 쇼츠 생산하고 이런 거는 그냥 뭐 소비하는 거니까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내가 직접 고객들과 내 제품을 만들거나 이럴 때는 사실 고객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서비스를 만들거나 내가 제공하는, 그러면 내가 편한 게 아니라 사실 고객들이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없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직장 다니는 사람들과 이제 협업을 하거나 이랬을 때도 상대방을 생각을 안 해요. 특히 뭐 PPT 만들거나 제미나이로 막 이런 거 할 때도 결과값을 저한테 주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AI 활용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AI를 활용하는 건 좋은데 줄 때도 상대방 입장에서 뭔가 깔끔하게 정리된 보고서나 이런 게 필요한데 너무 AI 티나게 그냥 주는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노력을 최대한 덜 넣어서 답변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되게 큰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절대적인 시간 투자를 아예 안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자동화로 먹고 놀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상은 저는 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AI를 자동화를 하고 그거를 토대로 시간을 와서 또 무언가를 하거나 본질에 충실을 해야 되는데, 그냥 AI만 해서 딸깍딸깍으로 뭔가를 좀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본질적으로는 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AI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좀 애매하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딸깍이 무서움인데, 제가 이제 아까 쇼츠 관련된 이야기도 했잖아요. 모두가 AI를 딸깍 해가지고 쇼츠를 만들면 그게 이제 평균이 될 거예요. 물론 그 쇼츠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감이 좋으신 분들은 당연히 돈도 많이 엄청 버시고 다들 잘 하시는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내 인풋을 안 넣죠. 그러니까 AI가 모든 걸 다, 기획부터 편집 모든 걸 다 해주길 원하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쇼츠 시장도 사실 기획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떤 내용을 넣고 어떤 사진들을 넣고 그 다음에 후킹 어떻게 할지, 제목은 또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런 소재들에 있어서도 물론 지금 단계에서 AI 쇼츠를 소비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게 다 수요와 공급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아질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AI 쇼츠로 만든 것들 중에서 웬만한 것들을 잘 이제 안 보기 시작을 했는데 점차 더더욱 그렇게 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AI 쇼츠가 안 좋다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안 좋다는 거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돈 많이 벌고 열심히 노력하고 꾸준히 하면 당연히 돈 많이 벌죠. 그렇지만 너무 이 딸깍딸깍에만 의존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딸깍에 의존을 하셔야겠지만, 혹여나 내가 이거를 내 본업에 좀 충실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래도 본질을 좀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저의 조심스러운 견해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저의 생각이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런 부분들도 깊이 있게 고민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자동화를 공부하자. 노코드 툴부터 하고 프롬프팅 공부하고 그 다음에 바이브 코딩 이런 단계로 좀 나아가서 내 업무 자동화라든지 자동화를 좀 공부를 해보자.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자동화를 너무 편하게 할 시대가 올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지 미리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 1번인 충족되면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될 겁니다. 사실 제가 그거를 많이 얻고 있고 느끼고 있고, 그래서 본질에 충실한 그런 시간들을 더 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세 번째, 모두가 딸깍을 좋아하면 결국 그게 평균이 된다. 즉 돈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AI를 토대로 레버리지의 시대입니다. 즉 레버리지라는 것은 원금이 있는 거죠. 네, 원금이 있는 겁니다. 그 원금을 최대한 불리는데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NLN이라든지 뭐 업무 자동화 그리고 AI 관련된 내용들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로 실제로 돈을 어떻게 버는지도 좀 많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제
제 회사에 적용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다른 프로젝트들도 좀 여러 가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AI를 가지고 드랍시픽이라든지 AI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도전을 해보면서 여러분에게 노하우를 공유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유튜브를 정말 크게 키워서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도 많이 하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하고 AI 공부 앞으로 열심히 해봐요. 빠이!